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네. 동의야. 응, 지난 시간에 우리 삼상 응, 좀 제대로 공부하면서 Y결선, 델타결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응. 전압도 뭐 성간전압, 그리고 상전압, 상전압. 전류도 상전류, 선전류 이런 걸 배웠잖아. 응. 어때? 어려웠어? 그냥,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응. 그래야지 뭐. 사실 우리 아니야 그건 맞아. 외워야 될 건 외워야 한다 그 말이 맞는 게, 사실 이 삼상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뜯어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위상도 다 다르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알면은 뭐하러 기능사 자격증 공부해. 차라리 전기공학 가서 석사 박사 따서 그쪽 학자가 되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자격증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론에 의해서 나온 도출되는 식 같은 것을 잘 외우고 헷갈리지 않고 문제 같은 것만 풀 정도만 되면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깊게 공부하는 것은 나중에 전기를 이해하는데 필요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지난 시간에 오빠가 알려준 내용 정도만 잘 섭지하고 있으면은 해당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Y결선, 델타결선 이것을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그 삼상 평형 부하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이런 말만 들으면 좀 순간적으로 숨이 탁 막히지 않아? 나는 전기 공부할 때 그랬는데. 삼상 평형, 평형 부와, 부하 변환. 이런 말이 딱 있으니까 우리 동의가 여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일단 삼상. 삼상. 그리고 그리고 음, 평형은 뭐 평형하게 나가는 거겠지 뭐. 평형이 뭘까? 평형? 음, 어, 와닿지 않지. 평행이랑 또 다르니까, 그치? 그치. 평행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여기에 선이 하나가 있고 평행선 그으라면은 똑같은 폭만큼 떨어져 있는 하나의 선을 평행선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전기 쪽은 평형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힘을 쭉 당기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평형이라는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벤치마크를 예를 들게. 자,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10kg, 여기에서도 당기는 힘이 10kg, 여기에서도 당기는 힘이 10kg다. 이것을 동시에 준비 땅 했을 때 팍 당기면은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움직이지 않겠지. 그대로 있겠지. 이런 상태를 가리켜 평형인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무게 달 때도 평형추가 어떻게 되면은 딱 이렇게 수평의 모습을 보는 게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가운데 중성점을 지키는 건데, 오빠가 왜 이렇게 당기는 마크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 삼상에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어느 한쪽에서 부하가 쏠리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전이차가 생겨갖고 원래는 전압이 없는 중성선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어쨌든 이 평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좋아서 오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삼상 평형 부하 변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이 따르냐, 입력으로 가는 삼상 성간전압 기억나지? 이것도 다 평형 삼상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 삼상이면 각상이 또 있겠지. 각상에 접속하는 부하의 크기. 부하가 뭔지 알아, 동아? 부하 예전에 들었는데, 그거 무게인가? 모르겠어. 로드 개념이라 해서 무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기에서 보통 부하한다면은 그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설비나 제품, 이를테면은 텔레비전도 부하가 될 수가 있고, 전동기 모터류도 부하가 될 수 있고, 뭔가 전기를 걸어갖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부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보이는 냉장고도 부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부하가 크다는 거는 그 전기를 많이 쓴다, 보통 그렇게 보면 돼. 그래. 부하의 크기, 역률 이것도 모두 일치되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조건이 뭐냐, 각 선에 흐르는 전류, 이것도 모두 평형 삼상일 때를 가리켜 삼상 평형이라 그런다 보면 돼.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빠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 그러면 이 결선에서 서로 이렇게 변환을 할 때, 즉 Y에서 델타로, 델타에서 Y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전압이나 이런 것은 변하지는 않아. 전압은 공급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저항, 즉 임피던스 같은 것이 변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빠가 오늘 강의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잘 들어봐. 먼저 오빠가 결선부터 그려줄게. 그전에는 Y결선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오빠가 Y자 모양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그 Y를 뒤집은, 즉 벤치마크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게. 자, 이렇게 결선이 있으면은 이 결선에 오빠가 핑크색으로 칠한 것을 각 해당하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우리 동의가 봐서 알겠지만은 왼쪽은 Y 결선이지. 그리고 오른쪽은 뭐야? 델타 결선. 자, 이렇게 되면은 각 상의 이름을 그때처럼 한번 정해주자. 맨 위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A상, B상, C상,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도 A상, 여기를 B상으로 할게. 그리고 여기를 C상으로 하자. 자, 그러면은 앞서 오빠가 이 핑크색을 저항이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저항 이름도 쉽게 정할 수 있겠다. Y결선에서 A상에 걸려있는 저항을 뭐라고 할까? RA. 좋아요. RA. B상에 걸려있는 거는 RB. RB, C상에 걸린 거는 RC. RC. 자, 여기에선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다. 근데 잘 봐야 돼. 꼭지점끼리 서로 묶어주면 돼. 그리고 델타잖아. 델타 결선에 우리가 그때 선 전류를 구할 때랑 비슷하게 보면 돼. 하나 힌트를 줄게. 바로 이 A와 C 이 선 사이에 걸려있는 저항을 RAC라고 한다. 이해가지? 그럼 이거는 금방 알 수 있겠다. 이건 뭘까? RAB. 좋아요. 여기는 RBC. C도 되고. 맞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서로 이렇게 변환할 때다. 자,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을 할 때다. 처음 우리가 알 거는 Y결선, 이게 델타 결선으로 갈 때, 그렇다면은 주어지는 거는 델타 결선에 해당하는 저항이겠지. RAB, RAC, RBC가 있겠지. 먼저 RAB 이 공식은 우리 동의가 꼭 외웠으면 좋겠어. RA와 RB를 곱한 값 더하기 RB와 RC를 곱한 값을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RC와 RA의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되고, 분모는 RC다. 이렇게 나눠주면 돼. 자, 이 비슷한 식으로 오빠가 쓸 테니까 잘 보고 있어봐. 자, 여기서 보면은 공통적인 게 딱 보이지 않아? 공통적인가? 어떤 게 보여? RAB는 분모가 RC가 되고 RBC는 분모가 RA. 맞아. 잘 봤어. 그게 이제 오빠가 좀 설명을 하자면은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RAB에 해당하는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AB를 제외한 C가 분모에 들어가 있고 RBC 같은 경우는 A, 서로 이렇게 CA는 B 이렇게 서로 안 들어가는 단어가 들어갔고, 분자는 모두 다 똑같아. RA, RB 더하기 RB, RC 더하기 RC, RA. 그러니까 분자는 말 그대로 두 쌍씩만 이루어진 것을 서로 곱해주고 더해주고, 분모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저항이 빠져있는 쪽만 이렇게 분모로 넣으면 된다. 이게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할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외울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 같은 것을 찾으면 금방 외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할 때고, 이번에는 거꾸로 델타 결선에서 Y결선으로 갈 때를 보자.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또 첨자가 달라지겠지. 어떻게 되냐? 바로
y 결선에 해당하는 저항인 RA, RB, RC를 구해야 되니까 똑같이 RA는 RB는 RC는 이렇게 나가겠지. 이것 또한 오빠가 공식을 적어줄 테니까 잘 봐봐. 무조건 단위는 옴이 들어가. 옴. 여기 아래서도 그렇고 옴은 꼭 빼먹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 오빠가 좀 깜박깜박 있더라도 단위는 필수다. 자, 여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동의가? 분모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음. 분자는 조금씩 다른데 그 특성을 잘 모르겠어. 자, 이번에도 좀 공통점이 있어. RA 같은 경우는 A가 다 들어간 게 들어갔구나. 바로 그거야. RA 같은 경우는 분자에는 RAB나 RCA 같이 A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 RB도 AB와 BC, RC도 BC와 CA.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것도 잘 봐봐. Y에서 델타로 갔을 때도 똑같은 분자가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통일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델타에서 Y 결선으로 바꿀 때도 이거와는 다르지만 전부 다 통일이 돼 있어. 그래서 큰 줄기에서 이걸만 우리가 먼저 외우고 나면은 나머지는 일일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직관적으로 하나만 제대로 쓰자면 나머지는 쭉쭉쭉 나오기가 쉽거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칙성 있으면 공부하기가 쉽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또 훌륭한 전기공학자님께서 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하나 알려준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 보자. 지금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이 이렇게 가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식 어렵게 썼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임피던스나 저항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 자, Y에서 델타 결선으로 갔을 때의 저항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빠가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R 델타는 3RY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모르겠어. 델타 결선에서의 저항,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하잖아. 이 크기는 Y 결선에 있는 저항 3개와 같다. 그러면 각각의 저항으로 보면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아? 각각의 저항으로 보면은 델타. 그치. 델타 결선이 더 저항이 높다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은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을 바꾸게 되면 저항값이 3배나 커진다, 이 얘기야. 이해하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쪽인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을 간다. 그렇게 되면은 3배가 3분의 1 줄어들어. 그치. RY는 3분의 1 R 델타다. 이들만의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Y 결선이라는 거는 여러모로 좋아. 뭐가 좋냐? 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전압도 높고, 뭐 위상이 빠르다고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위상도 30도 빠르고, 그리고 하다못해 저항조차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들여. 되게 욕이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오빠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 3상을 쓸 때는 우리나라 대다수가 Y 결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모로 요긴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바로 3상 평형 부하 변환이라 해서 이 공식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동의가 봐도 그렇지. 여기에다가 저항값 딱 적어주고 나서 이때 여기 이제 뭐 R 뭐 AB는 몇이 되는가, 혹은 뭐 RBC는 몇이 되는가, 이렇게 딱 그렇게 변환하면서 똥 그 거꾸로 이렇게 딱 하려면은 이 식을 알고 있던 그 식에 대입하면 쉽게 풀 수 있겠지. 이런 문제는 내기가 좋고, 그리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V결선이라는 것이 있어. V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줄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Y결선, 델타결선 이런 걸 배웠잖아. 근데 이 V결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있다. 자, V결선은 말 그대로 V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결선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 V자, Y자. Y결선. 나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어. 우리 Y결선 모양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각 이렇게 3상이라 볼 수 있는데, 아니 여기에서 그냥 꼬다리 하나만 이렇게 쫙 지우면은 V자 모양이니까 이게 V결선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델타 결선에서 갖고 온 거야. 델타 결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에서 하나를 딱 지으면 이게 V자 모양이다. 그래갖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V 결선은 델타 결선에서 나온 게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야 게 Y 결선이 왜 말이 안 되냐면은 Y 결선은 보통 중성점이 있고 중성선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미 중성점이나 이런 게 다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델타 결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성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상 하나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한 개의 상이 없는 상태를 바로 V 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보통 이게 실제로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은 이건 동의가 본 적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전봇대 같은 거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전봇대 아래에 변압기가 깡통이라 그래.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보통 달려 있어. 옹기종기 이렇게 세 개가 딱 항아리 마냥 붙어 있는데 이 세 개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고 변압하면서 삼상을 쓰기 마련이야. 근데 이 변압기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날 때가 있어. 열을 많이 받았거나 속에 절연유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변압기가 삼상 변압기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삼상을 제대로 못 쓰냐? 아니야. 그렇게 하나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이어도 삼상을 공급할 때 바로 V결선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V 결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변압기 또는 변압기란 것도 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를 이용해 삼상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고장이 날 때도 있고 또는 새로운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두 개만 썼는데 하나를 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삼상을 공급할 때도 어쨌든 핵심은 이 두 개의 변압기를 이용해서 삼상을 공급할 때 쓰는 건데 당연하지만 삼상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세 개의 변압기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가 제일 좋겠지. 근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뭐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때 두 대의 변압기를 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무래도 온전한 것보다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문제지. 사람 손가락이 한 손당 5개가 있잖아. 근데 5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손가락을 우리가 심하게 다쳤어. 오빠도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손가락 하나에 붕대를 감으면은 사람이 그렇다 해서 못할 거는 없지만 되게 많이 불편함 때문에 효율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 그 마찬가지로 지금 변압기가 원래는 3대가 제대로 돌아가야 좋은데 하나가 고장이 났거나 해서 2대밖에 못 쓰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지만 효율 같은 게 떨어져. 그런 거에 대해서 오빠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어떻게 보면 V결선에서 되게 중요해. 자, 먼저 V결선의 출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출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전력과 비슷해. 근데 이게 이제 변압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변압기 출력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전력은 우리가 기호로 P를 썼잖아. 그 마찬가지로 P를 써주고 V가 있으니까 PV라고 적어주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VP 곱하기 IP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자, 이해가지? VP가 뭐야? VP는 상전압. 그치. 상전압에다가 상전류. 상전류를 곱하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역률. 역률이다. 그런 거야.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단위는 와트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V 결선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 출력을 구하는 건 맞지만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뭐냐? 루트 3 P1이다. 이 P1이라는 걸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 P라는 게 결국에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말해. 근데 잘 봐봐. 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다가 그냥 한 대면 한 대지 루트 3을 이렇게 붙여주냐? 이게 바로 V결선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변압기 한 대의 어떤 용량, 이게 P1이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태일 때다. 그런데 V결선일 때는 루트 3을 넣어주면서 P1을 곱해야 돼. 그래야지 출력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개념인 이용률과 출력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 너무 좋아. 문제에다 그냥 대입시키면은 풀 수 있는 건데도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Y 델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V 결선 얘기가 나오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어. 자, 먼저 이용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용률이라는 거는 변압기를 얼마나 이용했나 그 비율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앞서 오빠가 얘기했지.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변압기 하나는 그냥 P1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2대면은 뭐야? 2P1이 되겠지. 그래. 2P1. 그런데 말했듯이 이 V결선 자체를 하면은 이 변압기의 출력, 즉 용량 같은 개념이 뭐가 되냐? 오빠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루트 3 P1이 된단 말이야. 그치? 루트 3 P1이다. 자, 오빠가 예전에 계산기를 통해서 루트 3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해봤어. 그러더니 루트 3이 뭐가 나온 줄 알아? 이거는 우리가 외워두면 계산하기가 참 좋아. 루트 3은 1.7520 뭐5 이렇게 불러가는데 보통 1.752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무리수로 루트 2가 있으면은 1.414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잘 봐봐. 결국에는 이 공식을 보면은 2p1분의 루트 3p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루트 3이 1.752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지. 그러면은 지워지고 2분의 루트 3만 남게 돼.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나와나 봤더니 바로 0.866 이렇게가 나와. 이것을 백분율로 구한다. 동희, 혹시 이런 숫자를 백분율로 구하는 방법 알아? 백분율은 간단해. 100을 곱해주고 나서 퍼센트로 바꿔주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 0.243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즉 백분율로 바꾼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은 24.3이잖아. 그치? 100을 곱해준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면 돼. 그렇기 때문에 0.866이라는 것은 100을 곱하면 86.6이거든. 86.6%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돼. 그래서 이 이용률이 86.6%라는 거는 계산해서도 알 수 있지만 모르겠으면 외우는 것도 좋아. 그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비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출력비라는 거는 원래 정상적인 변압기는 이렇게 세대가 달려 있잖아. 세대가 달려 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 한 대당 P1이라 그랬지, 오빠가. 여기에서 설명했을 거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P1인 한 대의 변압기의 출력을 말한다. 그러면 세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3P1이겠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용률이라는 건 EPI라는 거는 변압기 두 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 V결선 자체가. 근데 출력비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과 또 비교를 해야 돼. 3PI인데 이때 나오는 출력조차도 역시나 루트 3P1이야. 이것은 다시 우리가 P1끼리는 지어주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3분의 루트 3이잖아. 3분의 루트 3도 이렇게 계산기를 뚫으려다 보니까 0.577이 나온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57.7%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용률, 그리고 이 공식, 그리고 나오는 결과, 출력비, 그리고 공식, 이렇게 결과.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이 V결선의 이 공식 같은 경우도 외우면은 좋지만은 최소한도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해. 정상적인 상황일 때와 V결선일 때에 루트 3을 넣어준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두면은 V결선은 사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되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용률과 출력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오빠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삼상평양 부하 변환 있잖아. 이런 것도 이 공식 같은 것만 잘 외워두면은 오늘 공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자, 동희가 하나 둘 셋 하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